네, 안녕하세요. 쿠팡에 고호리들 시리즈라는 것을 올리면서 고호리들 시리즈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약 3호 정도의 크기 그림들인데 2.5에서 3호. 요거는 이제 제 그림을 작게 만든 거예요. 제 그림을 작게 만든 거고, 이것도 제 화양연화 그림을 작게 만든 건데, 자, 이거 두 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제가 원래 그랬던 50호를 3호로 만든 거니까. 50호를 2.5로 만들었다. 2.5 그러면 20분의 1 크기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고호의 그림을 제가 가필을 한 건데, 가필, 수정 또는 가필. 근데 어디를 왜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이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롱강인가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북두칠성이 실제 천문학의 모양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별자리의 위치를 바꾸죠. 이건 이렇게 바꾸고, 이건 이렇게 바꾸고, 이건 이렇게 바꾸고. 진짜 북두칠성의 그 모양에 맞게 고호의 별자리를 구도를 바꿔준 다음에, 그러면 이 별자리 구도가 바뀌면 이 밑에 강에 비친 이 불빛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좀 바뀌었을 거예요. 불빛을 좀 바꾸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조명등을 하나 또 만들어주고, 시계탑 같은 거에다가, 그래서 여기도 좀 강물에 반사되는 걸 좀 그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위에 별자리의 위치가 바뀐 것을 그대로 밑에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림에는 없는 것이 이제 여기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생각을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느냐라는 게 좀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삼나무가 있는 밀밭인데, 이걸 제가 황금 밀밭으로 제목을 바꾸고, 여기 원래 태양이 없어요, 이 고흐의 그림에. 근데 태양이 처음에는 여기 그리다가 여기다가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황금색으로 태양을 그리고서 꼭 이렇게 밀밭에다가 흰색 계망초꽃도 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황금색이 삼나무라든가 덤풀 좀 관목이라든가, 이렇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황금색이 비추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밀밭 위에다가 황금색을 많이 칠했죠. 근데 이게 실제 밀밭이나 보리밭을 태양이 떴을 때 보면 정말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그림보다 더 훨씬 황금색으로 빛나죠. 밀대, 보리대가 거의 그런 색깔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인데, 요거 수정한 거 카페하고 얘기해야 되겠네. 이거는 이제 낮달인데, 낮에 초승달이 뜬 거예요. 뜬 거고, 유성이 밝은 유성은 낮에도 보이니까 유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저녁 때나 또는 새벽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좀 허전한 데다가 이렇게 달을 그렸는데, 이 달은 제 손톱이거든요. 손톱 위에다가 아크릴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약간 DNA가, 이게 제 DNA가 들어가는 건데, 자, 요게 왜 어떻게 시작했는지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이 밤의 카페 테라스는 여기에 달이 없는데 황금 달이 들어가요. 이거는
고흐의 그림 중에 보면 저게 태양인가 달인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저거 태양이다, 저거 달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건 이거는 이렇게 달이 들어가고요, 황금달이 들어가고. 여기서 제가 좀 많이 신경 써서 바꾼 거는 뭐 창문에 불이 켜진 창문을 뭐 2개 더 그렸다, 여기까지 하면 3개를 더 그렸다라는 거 하고, 여기 좀 검은색 그림자 위에 황금색을 좀 덧칠해 준 거,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테이블하고 의자의 투시 원근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꾼 그림을 보면 좀 더 원근감이, 그러니까 원래 고흐의 그림보다 원근감이 더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달에, 이 황금 달에 반사된 걸 여기다 또 그려주고, 이 테이블을 멀리 있는 거는 좀 더 UFO 원반처럼 보이고, 가까이 있는 테이블일수록 좀 더 둥글어 보여야 된단 말이죠. 이런 원근법이 투시 원근법. 멀리 있는 거 하고 가까이 있는 거 하고, 가까이 오면 좀 더 이렇게 되는 이 투시 원근법을 이 의자하고 테이블 4개에 적용을 한 거죠. 더 그려준 겁니다. 약간 더 둥글게. 그래서 원래 고흐의 그림보다 좀 더 원근감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된 거죠. 좀 이건 아직 그 바니쉬를 칠하기 전이라서 제가 더 칠한 부분하고 원래 프린트된 거하고 약간 이질감이 있는데, 이제 바니쉬를 칠하면 그게 하나로 이제 딱 안착이 되죠. 그래서 이 달빛이 이 나무에 비추기도 하고 이 바닥에 비추기도 하고, 그렇게 나무에도 이제 황금 달빛이 반사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 정도. 자, 이 고흐리들 시리즈를 제가 해도 되겠다라고, 또는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은 거는, 우연히 이제 제 전생을 진단해 보는 전생 연구가 2명의, 그 2명은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 2명의 어떤 진단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재미로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화가로 태어났으니까 과거에 어떤 화가였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아주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걸출한 화가가 2명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라파엘로하고 고호입니다. 제가 전생에 라파엘로였고 고호였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공중화가도 했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 라파엘로의 삶하고 고호의 삶과 그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판단하는 경향성, 그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저랑 굉장히 흡사하다,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런 걸 느꼈는데, 라파엘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책을 좋아했고, 고흐도 그렇게 책 읽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라파엘로는 아예 도서관 옆에다가, 궁중 도서관 옆에다가 자기 화실을 차린, 막 그렇게 왕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랬었고, 고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쨌건 그렇게 공부를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동생 테오가 굉장히 고흐를 존경했답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모든 선택에 지지해주고 그랬던 거는 기본적으로 존경심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고흐 연구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칭 굉장히 고흐 연구를 자기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생 연구가의 어떤 진단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믿거나 말거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석가모니였다는 그 전생 진단이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니까 재미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고흐 연구가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석가모니와 고흐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좀 생뚱맞죠. 근데 제가 고흐 연구가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비슷한 패턴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로병사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왕이 그 석가모니 아버지가 밖에 못 나가게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 병 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발견하면은 이게 출가해 버릴 거다. 그 왕자로서 모든 권리를 버리고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게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제 생로병사를 보고 나서 아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하면서 이제 나는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궁궐을 밖에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출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 고호하고 어떤 게 비슷한 걸 제가 느꼈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고호의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목사라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훨씬 더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거의 목사 하면은요 그 뭐 시의원이나 주지사급 정도 뭐 지금도 많이 존경받죠 미국 같은 데서는. 그리고 고호의 삼촌이 갤러리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화상이었단 말이죠. 그냥 뭐 구멍가게 화상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네덜란드도 있었고 아마 파리, 영국 이런데 자기 그 갤러리가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고호가 25살 때 이제 그 삼촌 밑에서 그림을 이렇게 잘 팔았단 말이죠. 잘 팔아서 25살 때 영국의 그 삼촌 갤러리 회사의 지사장으로 간단 말이죠. 지사장. 그럼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해상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보다 훨씬 강한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강했을 때가 있어요. 네덜란드가. 그래서 거기서 튤립 버블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금융의 중심지이자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영화 중에서 네덜란드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름 까먹었는데 그걸 다룬 영화도 있어요. 그만큼 해상 강국이었죠. 그래서 그 패권, 네덜란드의 패권을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 노리는 그 정도의 부러워하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향의 튤립버블도 있었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그림의 유통이 그렇게 활발했던 겁니다. 그 돈이 좀 많이 모이는 금융 중심지에서 그림도 많이 거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국에 있는 그 큰 미술품을 거래하는 회사의 지사장이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 과장급 정도. 그래서 아마 월급이 한 8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으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500은 무조건 넘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고호는 25살에 굉장히 잘 나가는 젊은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영국의 지사장으로 딱 파견되고 나서 부익부 빈익빈에서 그 영국의 빈민들을 보게 됩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때 고호가 성직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예, 그 갤러리 지사장을 포기하고. 그 부분이 석가모니가 출가하겠다고 마음먹은 부분하고 영국에서 그 빈민들을 보고서 고호가 성직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하고 그게 또 이제 연결되는 측면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재미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 고호의 그림들을 보면서 그래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원래 전생이라는 거는 제가 믿거나 말거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가 더 정확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몇 퍼센트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퍼센트가 또 계속 바뀌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평행우주론적으로는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고 과거 시대에 어떤 존재하고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은 내가 오늘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연결이. 그래서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그 양자 물리학에서 그 파동함수랑 비슷한 거예요. 파동함수랑 비슷한 건데 전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찬가지인 것인데 어찌됐건
거기서부터 제가 힌트를 얻어서 그 위에 그림 중에서 얘가 약간 미완성의 느낌? 여기다가 뭘 좀 더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 북두칠성을 왜 이렇게 그렸지? 실제는 뭐 이 모양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생연구가에 제가 전생에 고였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이렇게 보완도 하고 수정도 하고, 또 어쩌면 제가 불필요한 이 유성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은 그냥 달만 하나 그릴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유성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아래쪽에 제 느낌의 개망초꽃 같은데, 개망초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그리면서 원근감을 더 줬어요. 원근감을. 앞쪽에 있는 꽃을 좀 더 크게 그리고 뒤쪽에 있는 꽃을 작게 그림으로써 좀 더 원근감을 더 준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우리들 시리즈가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필이 좀 꽤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좀 가격이 좀 높을 수 있고요. 조금 들어가는 건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격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조금 한 30만 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40, 50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 고고의 그림 시리즈는 그렇고, 제 그림은 지금 이 빨간 태양을 한 60만 원 정도, 10만 원 더 올릴 거고요. 황금 태양은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격을 제가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